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강간의 왕국이야?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누구누구 아는 오빠인데 내가 변호사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이러면 보통 다 떨어져.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약의 모든 것 1편으로 마약의 종류를 올렸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황하나 마약 사건으로 나왔던 것이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3,8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올라온 이혼 사건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되게 조회수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좀 다른 것도 퀄리티 있게 한 것들도 있는데 좀 많이 봐주시고 법률적 도움을 얻어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신나서 지금 영상을 여러 개 올리고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있습니다. 해피JT1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제가 올렸거든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두팔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자분이시던데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뭐 수십만 명이 되시는 분인데 저도 구독자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안타깝게 유튜버 조두팔 그 분이 남자친구분한테 폭행당해서 그 내용을 인스타에 올렸다가 또 삭제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트 폭력이죠. 데이트 폭력, 정신과 의사분들 그 자료도 제가 보면서 참고를 했는데요. 내지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들을 첫 번째 통제가 있습니다. 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옷차림, 뭘 입어라, 뭘 해라. 뭐 이거는 서로 패션 취향이니까 뭐 서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뭐 입으면은 못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옷차림 통제가 될 수 있겠네요. 스케줄도 통제합니다. 누구를 만나라, 만나지 마라. 휴대전화랑 SNS를 점검하고 감시합니다. 여러분 막 휴대번호, 비밀번호 풀어라. 연인끼리는 뭐 비밀 없어야 된다. 다 보자 뭐 이러는데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비밀 없이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범위만큼입니다. 자기 정보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죠. 공개 범위를. 연인이더라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 나 싫다면 가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막 집착하고 못 헤어지고 헤어지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정상입니까? 그런 것들 다 협박에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이에요. 신체적 폭력은 당연하겠죠. 내가 해달라고 했어? 신체적 폭력은 당연히 폭력이고 데이트가 안 붙어도 그냥 폭력입니다. 범죄예요. 연인끼리라서 뭐 용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폭력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밀친다거나 뺨 때린다거나 뭐. 여자도 남자 핥힐 수 있어요. 여자도 폭력입니다. 상해 진단 쓰면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폭력이 있겠죠. 데이트 폭력의 특이한 양식인데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한다. 그럼 강제 추행죄가 될 수도 있고 성관계를 강제로 하게 했다. 그럼 강간입니다. 데이트 폭력? 이거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죠. 언어적인 폭력, 협박서부터 욕설,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도 사실상 데이트 폭력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신체적 폭력은 당연히 폭력이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스토킹이 있습니다. 연인이라고 해서 스토킹할 권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바로 떠나십시오.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보려는 것 이런 것도 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십시오. 데이트 폭력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벗어나기 힘든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폭력과 유사한 건데 남남에서 발생된 일이면 그냥 이래로 이게 범죄라고 인식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겠죠. 근데 데이트 폭력은 이런 폭력이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거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연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패턴이 있어요. 때리거나 해놓고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다시 반복되고 용서를 해주고 반복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애기 코끼리 때 말뚝에 다리를 묶어놓으면 뭐 그림 나가나요? 아직 애기 코끼리에게 힘이 없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말뚝 정도 그냥 뽑아버릴 수 있죠. 그런데도 학습된 무기력이 됩니다. 도망갈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 여러분 발생하면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제부터는 데이트 폭력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처벌시키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진술일까요?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이 사람이 무고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증거죠.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몸 같은 거는 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일시랑 장소랑 그런 있었던 일들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십시오. 통화 녹음,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증거가 됩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보면 CCTV가 확보되잖아요. 만약에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CCTV 확보를 하십시오.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어느 장소에서 그렇다 CCTV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 폭행이나 모상의 이런 범죄가 심하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나오셔서 112에 신고하십시오.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범죄가 멈춰서 설령 그때 경찰이 보시고 훈방으로 가시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할 때 112 신고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112에 상담에서 녹음했던 기록이나 112에 전화 건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좀 한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신고했던 112 기록이 수사 기록에 다 증거로 첨부돼서 나옵니다. 데이트 폭력 법적 처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직접 폭행, 폭행죄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다거나 뺨을 때린다거나, 아직 상해 발생 전이면 일단 그 사람의 신체를 가격을 하는 이런 행위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한 자, 형법 제 260조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법은 요건과 효과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다. 이 뭐 민사상 개념뿐만 아니라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한다는 거죠. 폭행을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하고 맞고 이러면, 아, 얘가 형법 제 260조를 어겨서 너는 200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구나, 뭐 이렇게까지 막 생각을 변호사처럼 하시지 못하더라도 일단 범죄라는 걸 자각하시고 자세한 것, 뭐 어느 죄에 해당되나, 어느 판례를 써야 되나, 어느 증거를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은 다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법률 전문가잖아요. 병은 의사에게, 범죄는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폭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가 뭘까요? 상해입니다. 형법 제 257조 상해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폭행은 이렇게 뭐 때리고 투닥투닥 할 수 있지만, 이미 상처가 나가지고 전치 몇주 입었다, 뭐 이빨 부러졌다, 뭐 뼈가 부러졌다 이러면 그런 사람 처벌 안 하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하지 못하지만, 상해는 일단 상해진단서가 발급돼서 나가면 처벌합니다. 신체 외에 아까 전에 언어적인, 정신적인 폭행도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협박죄죠. 예, 죽여버린다거나 헤어지면 널 죽여버린다, 직장에 찾아서 어떻게 한다, 해악을 고지한 거죠. 협박입니다. 형법 제 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들도 전화를 하는 거는 녹음이 가능하시고, 얘기하는 거 녹취를 할 수 있으면 요즘에 핸드폰에 다 녹음이 되잖아요. 다음, 성적인 폭력입니다. 강제 추행죄가 있겠죠. 여러분, 추행이 뭡니까? 추행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우리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호법이 성적 자유, 자기결정권인데,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습추행인데, 이거 자체로 추행이 되는 겁니다. 싫다고 거부를 하는데 뭐 계속 엉덩이를 완치고 치마를 들치고, 이런 건 당연히 다 강제 추행이 되겠죠. 손을 잡은 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강제 추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을 잡는 거, 이런 게 성적인 의도가 있거나 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판례는 본인과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인 간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살인 쪽에서 송강호가 막 이러셨잖아요. 이게 강간의 왕국이야? 강간의 왕국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강간이나 이런 강제추행이 성행되면은 사회가 유지가 되게 힘들어요. 남녀관계가 무슨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제추행은 여러분 폭행의 사유보다 더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강간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인이 싫어한다, 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이건 굉장히 강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들이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막 통제하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아, 이 남자 아니구나 해서 떠나가면 됩니다. 물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해서 진짜 의사에 반하게 하면 강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인 거나 뭐 이런 정서적인 폭력이죠. 대표적으로 협박, 욕설하는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 말 그대로 폭력, 신체적 폭력입니다. 폭행, 반의사불벌이라고 말씀드렸고,
상해 진단서 증거를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상해가 발생하면 더 이상 용서도 보고 끝낼 생각을 하십시오. 마지막 성적 폭력, 강제 추행이나 강간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트 폭력 말씀드렸듯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연인인데 용서를 빌지 않냐. 그래서 한두 번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더 큰 범죄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랑 해결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좋게 끝날 수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 없겠죠. 근데 정상적인 게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저는 부탁을 많이 받아서 내 누구누구 아는 오빠인데 내가 변호사다. 또 고소당하고 싶냐? 이러면 보통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또 뭐 덤벼드는 놈들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보여줘야죠. 고소합니다. 고소장 받고 조사받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죠. 합의해달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럼 합의금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근데 남자 찾아와서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가처분에 대해서도 동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작년 가을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을 때 찍은 거라 지금 봐도 화끈거리는데 그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명예훼손한 유튜브 게시물을 제가 빨리 내려드리는 거 가처분을 빨리 해결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면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가해자를 특정해서 이 사람이 내 반경 100m 이내로 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 정도? 한 번 어길 때마다 100만 원 엄청 큰 거죠. 다들 돈이면 엄청 신경을 써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으면 안 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안 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연인하고 헤어질 때 뭐 5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해보십시오. 옛날 때 김숙 씨 4천만 빌려줘 4천만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만만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법적 제재가 들어오면 즉 자기한테 손해가 이만큼이라도 생기고 이만큼 생기면 그다음 안 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하시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뭐 고소하거나 대응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밀 때문에 그런가? 변호사는 여러분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비밀 유지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고소하실 때 같이 연결해서 변호사랑 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죠. 더욱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하면 경찰에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꼭 요구하시고 가정폭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했다 이혼하십시오. 제일 대표적이고 확실한 이혼 사유입니다. 가해한 배우자는 유축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요.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자료 나옵니까? 피해자 보호명령 법원에 신청해서 보호명령 받으실 수 있고 임시조치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조두팔 사건 때문에 유튜버 조두팔 때문에 또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뭐 연인이라고 해서 참지 마시고 뭐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신체적 우위에 있다는 걸로 아껴줘야 될 연인을 그렇게 데이트 폭력했다는 것 자체가 아닌 사람이니까요. 빨리 정리하시고 헤어지시고 그 과정에서 범죄가 도를 넘었다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해가지고 그냥 연인끼리 해결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변호사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처벌이 들어가는 것이죠. 합의를 하려고 그러고 처벌 변호사를 내려고 가해자가 하는데 뭐 직접 만나가지고 피해자로서 떠나야 되고 안 봐야 될 사람인데 또 보시겠습니까? 그런 거 굳은 일들을 변호사가 대신 해드리니까 데이트 폭력이 있다 그러면 꼭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다른 정보들을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하시고 주변에 많이 전파해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